뇌를 깨우고 위장 보호하여 당뇨를 예방해요. 백사세 교수님이 40년간 밥 대신 매일 먹은 장수식품. 건강한 음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것을 고온에서 오래 조리하면 아크릴 아마이드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이죠. 백사세 김영석 교수님은 왜 40년 동안 매일 아침 이것을 드신 걸까요? 건강한 서민 음식,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는 탄수화물 덩어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감자의 당지수 즉 GI 지수 때문입니다. 당지수가 높으면 당뇨와 비만에 좋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아실 거예요. 실제로 감자의 당지수는 88로 당지수가 높은 고당식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감자와 고구마를 비교해 볼까요? 감자의 당지수는 88로 고당식품이죠. 고구마의 당지수는 61로 중당식품에 속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 90% 사람들은 감자 대신 고구마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 당지수에는 맹점이 있는데요. 식품에 있는 탄수화물의 양을 50g으로 고정하여 측정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탄수화물 50g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고구마는 3개를 먹어야 하지만 감자는 6개를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지수 측정의 맹점을 보완하여 1회 섭취량을 기준으로 당지수를 측정한 것이 바로 GL 지수입니다. 똑같은 양인 고구마 1개와 감자 1개를 비교한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GI 지수는 여전히 감자가 높지만 GL 지수는 고구마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감자의 역사를 살펴보면 감자는 유럽에서 오랫동안 가난한 사람의 음식으로 여겨졌어요. 특히 19세기 아일랜드에서 큰 기근이 발생했을 때 감자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준 중요한 음식이었죠. 우리나라 역시 보릿고개를 넘어간다고 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구황작물인 감자를 먹는 모습을 쉽게 떠올리게 되죠. 감자는 가난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과도 같은 음식이지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패스트푸드의 등장과 함께 감자튀김이나 으깬 감자에 버터를 넣은 매쉬드 포테이토 등으로 먹게 되면서 살을 찌우고 건강을 해치는 식품으로 인식이 바뀐 것 같아요. 이런 감자에 대한 인식 속에서도 감자를 꾸준히 먹어온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40년 동안 매일 아침 감자를 드신 김영석 교수님과 27년 전 당뇨와 강경변증으로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85세 양택조 배우님도 10년째 아침마다 감자를 먹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렇듯 감자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최악의 음식이 될 수도 최고의 음식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신다면 감자를 어떻게 먹어야 하고 무엇과 함께 먹어야 좋은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감자와 최고의 궁합은 바로 유제품입니다. 감자에 부족한 비타민 A, 단백질, 지방을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이 보충해주기 때문이죠. 그 대신 감자는 우유에 부족한 비타민 C, 치즈에 부족한 마그네슘을 보충해줍니다. 특히 돼지의 사과라고 불리는 감자에는 비타민 C가 사과보다 3배 정도 많다고 해요. 게다가 비타민 C를 감싸고 있는 전분 덕분에 익혀 먹어도 손상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약을 만들 때 감자에서 추출한 비타민 C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감자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감자 속의 칼륨이 우유 속의 나트륨 배출을 도와 영양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최고의 궁합인 감자와 우유를 아침마다 먹는 분이 계신데요. 바로 104세의 김영석 교수님입니다. 100살이 넘은 나이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영석 교수님은 40년이 넘도록 매일 아침 정해진 식사를 하신다고 해요. 교수님의 아침 식사에는 늘 우유와 감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침으로 감자를 먹는 이유는 밀가루나 쌀보다 소화가 잘 되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수십 년을 같은 것만 먹게 되면 아침상을 차려주는 사람이 편하다며 주변을 배려하는 모습도 보여주셨어요. 또한 100세가 넘는 지인들을 보면 원래부터 건강한 사람보다는 약하게 태어나 건강을 챙기며 산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았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감자는 장수에 매우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2023년에 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감자에 함유된 항산화제와 알칼리 성분이 우리 몸의 산성도를 낮추어 여러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몸에 좋은 감자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먹는다면 병을 키울 수도 있는데요. 감자를 고온에 오래 조리하면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감자튀김을 에어프라이어로 200도씨 이상 고온에서 장시간 조리하면 아크릴 아마이드 생성량이 증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아크릴 아마이드,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 추정 물질로 분류한 물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자를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감자요법이라는 책의 저자인 일본의 신토 원장은 무려 17년 동안 감자에 대해 연구했다고 해요. 그는 저서에서 감자 생즙을 먹을 것을 권장했고 위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저술하였죠. 감자 생즙이 위 건강에 좋은 건 사실입니다. TV 프로그램에서 김문호 한의사가 천연 위장약을 소개하였는데요. 정체는 바로 감자즙이었죠. 감자의 아르기닌 성분이 위염증 완화하고 감자의 전분이 위점막을 보호해주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몸에 좋아도 감자를 생으로 먹는 건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자를 삶거나 쪄서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국립식량과학원의 자료에 의하면 감자의 비타민C는 조리법을 따라서 손실량의 차이가 있다고 해요. 조리법에 따른 비타민C 손실량을 비교해보면 껍질을 벗기지 않고 감자를 찐 경우 10%, 껍질을 벗기고 찐 경우 20%, 전자레인지에서 조리할 경우 25%, 오븐에 구운 경우 32%, 감자칩 형태의 가공품의 경우 42%, 감자가루는 70%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였죠. 따라서 껍질째 찐감자로 먹는 것이 영양분 손실을 줄이는 가장 좋은 조리법입니다. 여러분, 찐감자를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TV 프로그램에 소개된 3도씨 감자를 소개해 드릴게요. 찐감자를 냉장 보관하는 방법인데요. 찐감자를 냉장 보관하면 저항성 전분이 2배 늘어난다고 해요. 저항성 전분이 늘어나면 대장에서 식이섬유의 역할을 해주어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당뇨와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냉장 보관입니다. 그럼 냉동은 안 될까? 라는 궁금증이 드시겠지만 냉동은 안 된다고 해요. 추울 때 전분이 서로를 껴안고 응축되는 과정에서 저항성이 생기는데 냉동을 하게 되면 전분이 가까워질 틈도 없이 순식간에 얼어붙기 때문이라고 해요. 따라서 냉장에서 12시간 이상 보관해주면 가장 좋다고 합니다. 흰쌀밥도 마찬가지로 냉장 보관을 하면 좋아요. 전자레인지에 데워도 저항성 전분이 파괴되지 않는다고 하니 차가운 감자가 싫으신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3도씨 감자 많이 드시고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3도씨 감자의 경우 당뇨에 최고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영국 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감자의 저항성 녹말이 식사 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고 이로 인해 총 칼로리 섭취를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윤예리 식품공학 박사님은 냉장 보관으로 늘어난 저항성 전분 덕분에 혈당 관리에 아주 좋은 식사법이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자는 속쓰림의 특효약이라고 해요. 감자는 천연제산제라 불리는데요. 감자에는 사과보다 2배 많은 알칼리성 성분이 있는데 산성인 위산을 중화시켜 위암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미국 예일대학 그리핀 예방연구센터는 식품이 가진 다양한 건강 가치를 100점을 기준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5만 개 식품 중 건강식으로 각광받는 현미는 82점이었죠. 그렇다면 감자는 몇 점이었을까요? 현미보다 높은 93점이랍니다. 감자, 이제는 다르게 보이시나요? 건강한 감자 섭취 방법과 식단이 건강과 장수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도 건강한 삶을 위해 지금부터 감자를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